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기능들을 응용하여 요구되는 형상의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조립에 사용될 6번째 부품인 스퍼 기어를 모델링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모델링 기능들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에 필요한 부품 6번 부품입니다. 스퍼 기어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작성을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예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기어 쪽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어가 이제 용어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톱니바퀴입니다. 그래서 기어는 이제 톱니바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제 기어라는 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식이라는 걸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하는 거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식까지 암기를 하진 않는데,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걸 보면, 자, 기어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빨의 개수, 톱니의 개수인 이수라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PCD라고 하는데 이걸 피치1이라고 합니다. 이 PCD의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입니다. 모듈과 이수를 곱해서 그래서 38에다 2를 곱해서 76이 나오는 거죠. 이제 피치1이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이거는 이 끝원입니다. 이 끝은 요 가장 바깥쪽, 그래서 기어의 최외곽 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 피치1에 해당하는 요 중심선에서부터 요 위까지 정확하게 모듈만큼, 즉 여기서는 이제 모듈이 2니까 2만큼 올라갑니다. 반지름 2가 올라가니까 지름으로 하면 2 두 번 올라가니까 4가 되고 76에 4가 더해져서 지름이 8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치수는 안 써있지만 이 부분은 이 뿌리라고 합니다. 자, 이 뿌리는 피치1으로부터 요 밑으로 내려오는데 모듈, 지금 모듈이 2죠. 2 곱하기 1.25의 계산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들을 암기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렇게 작성이 되고, 가운데 이제 축이 연결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축에 이제 동력을 이제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안쪽에 키를 꽂기 위한 키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어를 3D로 작성을 하게 되면 기어 이빨의 형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장의 예제를 더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기어 치형 간단 작성 요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적혀 있죠. 실제 치형과 다른 형태이므로 이 치형으로 이제 기어를 제작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치형하고는 달라요. 실제 기어의 치형 같은 경우는 인볼루트 곡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인볼루트 곡선을 전개하려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볼루트 곡선으로 기어 치형을 직접적으로 그리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사용되는 공식을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공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실제 치형을 작성하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기어 이론에서는 이런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는 공식이고요. 단순히 이제 시험 때 기어 이빨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기어 이빨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기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간섭이 돼서 아예 조립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기어 치형을 그리는 방법을 학습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시면 인볼루트 곡선에 대한 개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퓨전 360으로 가서 이제 기어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어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일단은 기어가 전체적으로 이제 원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스퍼 기어 원형으로 생겨 있는데, 물론 기어에는 원형으로 생긴 기어뿐만 아니라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 렛 기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스퍼 기어는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형 회전체고, 같은 중심을 사용해서 이 원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회전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절반의 단면을 회전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요. 저는 정면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해당하는 XZ평면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우선 회전축이 되는 중심선부터 작성을 할게요. 여기서 선 작성을 하고요. 자, 그냥 원점하고 상관없이 그냥 떨어진 곳에서 자, 대략적으로 한 점 잡고 수평하게 해서 여기 빼주는데 이 길이는 기어의 폭을 잡을 겁니다. 폭이 지금 21로 돼 있어요. 그래서 21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21인 선을 하나 만들고요. 이 선의 정중앙을 원점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점 선을 선택하고 원점을 선택해서 정중앙이 원점에 놓이도록 이렇게 놔줄게요. 자, 그리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쓰일 거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 선 종류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어 이빨 같은 경우는 이빨이 이제 상대편 이빨이 들어와야 되니까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형 형태를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작성하는 건 이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즉 입뿌리 원까지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자, 보조적인 선이 좀 필요한데 일단 선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길이는 대충 맞춰서 이렇게 거줄 거고요. 자, 이 선은 이제 우리 도면에 이제 치수가 나와 있는 게 피치원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선을 피치원으로 볼 겁니다. 이 선으로부터 모듈 곱하기 1.25만큼 내려오면 그게 입뿌리원이기 때문에 우리 입뿌리원을 작성하려면 일단 피치원이 먼저 작성이 돼야 돼요. 자, 일단 지름 치수부터 먼저 주면은 스케치 치수에서 이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중심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름으로 나왔을 때 클릭. 자, 여기서 76. 자,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이제 전체적인 위치랑 크기를 요거랑 맞춰줄게요. 일단 선의 길이는 동일하게 동일 조건해서 자,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맞춰주기 위해서 수평 수직 선택하고 자, 이 점과 이 점이 수직하게 놓이게 해주겠습니다. 위치 딱 맞춰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은 보조적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럼 중심선을 하나 썼으니까 더 이상 중심선을 쓰지 않을 거고 자, 이 선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선 종류는 구성으로 변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입뿌리 원까지 떨어진 게 모듈 곱하기 1.25입니다. 자, 간격 띄우기를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 선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 선을 간격을 띄우는데 위로가 아니라 입뿌리니까 중심 쪽으로 와야 돼요. 중심 쪽으로 내려오게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위로 간 게 플러스니까 아래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그리고 모듈 2죠. 2 곱하기 그 다음에 1.25라고 했죠. 1.25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 자, 그래서 2.5의 값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입뿌리 원이 되고요. 입뿌리 원 하부에 있는 형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서 한 단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져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갔다가 다시 나와서 자, 여기서 다시 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ESC 눌러서 멈추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필렛 네 군데 필렛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 폭을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이 폭이 9로 돼 있습니다. 근데 21에서 9를 빼보시면 나오는 값이 12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양쪽으로 있으니까 나누기 2가 돼요. 그러면 6이 돼요. 6인데 목깎기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3입니다. 길이가 전체가 6인 직선에서 반지름 3, 반지름 3 이렇게 돼서 접하는 형태로 목깎기가 구성이 되게 되면 솔직히 여기 직선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깎기를 원래 바깥쪽까지 해줘야 되는데 바깥쪽은 나중에 해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여기 선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정리가 이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만 목깎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깎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너를 선택하고요. 반지름은 3으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쪽에 직선부가 남으면 안 되는데 퓨전 360에서는 직선부가 남게 됩니다. 저기 무조건 남게 돼가지고 직선이 무슨 점처럼 돼가지고 안쪽에 몰려서 좀 그 부분이 좀 이상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쪽 모서리는 모델링이 되고 나가서 목깎기 피처를 통해서 목깎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케치 단계에서 이 바깥쪽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이 반대쪽에 대칭으로 있으니까 대칭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원점에서 이 선의 중간점까지 자, 이렇게 이어주고요. 자, 얘는 형상선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이니까 선택해서 자, 선 종류는 구성으로 변경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구성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미러 선택을 하고 자, 선은 이제 이 선, 그 다음에 수평선, 그 다음에 여기 목깎기, 그 다음에 수직선, 이 선, 이 선, 이 선.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분들은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미러선은 자연스럽게 여기 중심선이 선택돼서 아래쪽으로 지금 미러되고 있는데, 우리는 중심선 기준이 아니라 여기 구성선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서 선택된 건 X 눌러서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성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해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치수만 주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스케치 치수. 자, 요 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서 여기 직경은 구멍이 12. 12파이로 지금 뚫려 있죠. 12.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원이죠. 이쪽 원은, 자, 이 선과 이제 이 애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는 26.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는 58.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직선과 여기 있는 수직선 사이의 폭은 9mm.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 끝이 이제 이렇게 하늘색인 거는 얘하고 동일선상이어야 되는데 아직 동일선상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동일선상에서 이제 이 선 선택하고 이제 이 선 선택해주면 동일선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꺼멓게 완전 정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케치를 확장해 보시면 자물쇠 표시가 생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빨을 뺀 형태를 전체적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자, 스케치 마무리 누르고 빠져나간 다음에 여기서 회전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여기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눌러서 작성을 완료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키홈 구멍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키홈 구멍을 뚫어줄 건데 여기서 이제 못따기가 돼 있는데 제가 못따기를 안 했네요. 못따기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단 못따기를 먼저 해주도록 하죠. 자, 수정 오셔가지고 여기서 못따기 선택을 해주고요. 못따기는 지금 못따기 값이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는데 안 써 있으면 1이다. 자, 지금 원통에 양쪽에 못따기가 들어가는 경우는 굳이 이 모서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원통을 선택하면 원통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서리 양쪽 원형이겠죠. 거기에 못따기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1 입력하시면 이쪽에도 들어가지만 반대쪽 그래서 한 번 선택으로 양쪽에다 다 못따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홈 구멍을 팔 건데 키홈 구멍을 팔려면 이쪽에서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스케치 작성. 자, 키홈 구멍은 이제 사각 형태로 뚫리니까 여기를 좀 확대해서 자, 여기 작성해서 2점 직사각형을 이용할 겁니다. 되게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합니다. 이 안쪽에 가장 작은 직경을 가진 원이 있죠. 이 원의 표면 중심에서 살짝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한쪽 끝에서 X 표시 나왔을 때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요 높이 값이라든가 아니면 작성되는 이 값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길게 빼세요. 길게 빼서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키홈 같은 경우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이 대칭을 맞추는데 굳이 뭐 대칭이라든가 그런 구석 조건을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대칭이 되는 조건은 요 사각형의 요 끝점이 이 원에 딱 일치하게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이 수평선이기 때문에 중앙 기준으로 좌우 대칭 치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일치해가지고 요 사각형의 이쪽 끝점 모서리가 요 원의 표면에 딱 붙는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좌우 폭 치수를 주면 되겠죠. 스케치 치수. 자,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 선택해서 이렇게 위로 끌어서 내려놓고 자, 여기는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이제 여기서 이 선을 선택하고 이제 이 원의 이쪽 끝이죠. 이쪽 끝인데 이 원을 그냥 이쪽 끝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선택하면 원의 중심이 찍힙니다. 예, 이렇게는 기입이 안 되죠. 자, 그럼 요 끝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케치 치수에서 자, 이 선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여기서 원호 중심 선택이 아니라 원호 접선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끝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위쪽으로 가면 위쪽 4분점, 아래쪽으로 가면 아래쪽 4분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아래쪽 4분점으로 오게 해서 클릭해주고 13.8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키움의 형태가 다 작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스케치 마무리.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돌출로 뻥 뚫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이쪽 조금 확대해 줄게요. 이렇게 확대해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돌출, 그리고 프로파일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마우스 갖다 보시면 이렇게 선택됩니다. 왜냐면 이 못따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가 생겨서 그 모서리 경계 때문에 이렇게 선택되는데, 여기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못따기 돼 있는 부분 아래쪽도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은 잘라내기로, 거리는 전체 다 할 거니까 모두에서 전부 다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키홈이 작성됩니다. 안쪽에 홈이 나 있죠. 그래서 저기에 블럭이 껴져가지고 그 블럭이 얘를 밀어서 동력을 손실 없이 완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어 치형이죠. 자, 기어 치형 작성하기 위해서는 자, 마찬가지 이면에서 스케치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이 필요한 게 요게 지금 우리 작성한 게 이 뿌리 원입니다. 이 뿌리 원에서 더 올라가서 이제 원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여기서 자, 간격 띄우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피치원까지는 모듈 곱하기 1.25입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 해주고 자, 이 원에다 갖다 대고 클릭해서 위쪽으로죠. 위쪽으로니까 값은 마이너스로 안 바꿔도 되고 플러스 그대로 가면 되고 단지 값이 모듈 값이 지금 2죠. 여기에 곱하기 1.25 값. 자, 그래서 엔터. 그래서 2.5mm가 올라가면 됩니다. 표준 360에서 좀 안타까운 건 여기서 이제 모듈만큼 2만큼 더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간격 띄우기에서 얘를 선택하면 안 돼요. 퓨전 360의 특징이긴 하지만 간격 띄우기 해준 걸 또 한 번 간격 띄우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간격 띄우기 다시 요 밑에 원을 선택합니다. 이 뿌리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모듈 곱하기 1.25에다가 모듈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듈 2 곱하기 2.25가 됩니다. 1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1.25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요 위의 간격은 이제 2mm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치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끝원 이렇게 나왔고 요 피치원은 이제 나중에 모델링 할 때 형상을 나누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구성으로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상의 간섭을 받지 않게 구성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 해서 여기 정중앙 중심점에서 요 위로 수직하게 X 표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기어 이빨의 정중앙을 표시해 준 거예요. 정중앙을 표시해 주고 얘도 형상을 이제 가르는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해 주고 구성선으로 변경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기어의 치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좀 대략적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중간에 이제 교차하는 곳에 점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을 하는데 뭘로 작성하냐면 호로 작성을 할 거예요. 호로 작성하고 3점 호로 작성을 할 겁니다. 3점으로 하고 이게 우측이든 좌측이든 상관없습니다. 우측에 하시면 우측에 하시는 거고 좌측에 하시면 좌측에 하시는 거고 둘 중에 한 군데 정해서 지금 우리 제공된 도면에는 우측에 치수가 기입되어 있으니까 우측을 할게요. 자, 여기 이 끝원에서 X 표시 나왔을 때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뿌리원에 X 표시 나왔을 때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형태. 자, 이 상태로 클릭. 해서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들어가는 게 이 선에서부터 이제 요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요 점입니다. 요 점인데 이 점을 그냥 치수를 기입하려고 그러면 스케치 치수 해서 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점이 선택이 안 되죠. 선이 선택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잡아줄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라든가 뭐 그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은 불가능하고요. 이때는 작성해서 점을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점 해서 이 점을 이 선과 그다음에 얘가 교차하는 점 여기 교차하는 점 요렇게 놔주고 이제 이 점을 움직여 보면 저 호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 원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죠. 피치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렇게 점을 하나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대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스케치 치수 자, 여기 있는 중앙에 있는 이 선에서부터 이제 일단 이 점까지입니다. 이 점까지 자, 클릭하고 거기 써 있는 공식대로 하면 모듈 2 그다음에 곱하기 그다음에 0.78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해주면 1.57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자, 이 값이 정해지고 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모듈 2 나누기 2입니다. 모듈 나누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2 나누기 4가 됩니다. 모듈 나누기 4가 돼요. 그래서 엔터. 자, 이렇게 되면 기어의 한쪽, 이빨의 한쪽 치형이 작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확한 치형이 아니에요. 이걸로 기어를 작성해서 사용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쪽 치형이 작성이 됐으니까 반대쪽으로는 대칭 복사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미러 선택을 클릭해 준 다음에 자, 미러 서로는 정중앙에 있는 수직선을 선택해 주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 영역이 이제 기어의 이빨의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프로파일 작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뭐 중간에 이런 부분들 끊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두시고 스케치 마무리. 안 끊어지는 이유는 간격 띄우기의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분명히 요거를 끊어주는 순간 얘는 간격 띄우기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끊어주는 거예요. 자, 스케치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종료하고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을 돌릴게요. 자, 그리고 요 이빨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자, 여기서 돌출 그리고 이빨 안쪽의 영역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서 클릭 프로파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어디까지? 요 면까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요 면까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범위 유형을 이제 앞에서 했을 때 객체로 변경해도 되지만 변경하지 않고 이 면만 찍어도 이 면까지의 거리를 고스란히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주면 된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기어 이빨 하나가 작성이 돼요. 자, 이렇게 이빨 하나가 작성이 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처리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자, 도면 이제 우리 여기 정면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에 못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넣어주는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이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설계하는 분이 직접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못따기 값 그냥 1로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서 저기 못따기 값을 1로 주는 이유는 못따기 값을 1로 주게 되면 별도로 치수 기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수정. 자, 못떼기 또는 못따기. 자, 못따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모서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모서리. 선택해 준 다음에 값은 1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못따기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이빨에서 하부, 요모서리에는 목깎기가 적용됩니다. 근데 실제 기어에서는 저기가 목깎기가 아니라 저 반대쪽으로 꺾이는 걸 이제 언더컷 부분이라고 해서 드로볼류트 곡선이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목깎기. 자, 목깎기를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요모서리, 그 다음에 요모서리 하시고요. 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공식적으로 외우시면 좋은데 모듈이 2죠. 곱하기 0.25입니다. 이게 이 뿌리까지의 거리가 1.25였잖아요. 거기서 2를 빼고 그냥 뒤에 붙은 0.25만큼만 목깎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기어 이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빨이 총 입수가 38개가 있다. 그럼 이 38개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느냐? 원형 패턴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다시 보고요. 이제 원형 패턴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작성 확장을 하고 여기서 패턴, 그 다음에 원형 패턴 선택을 하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피처로 작성됐기 때문에 객체 유형은 피처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할 때, 자, 여기만 선택을 하면 기어 이빨만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못따기 한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못깎기 한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3개의 피처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이 겉에 있는 원통 표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기어 이빨이 주변을 이렇게 타고 돌아가죠. 근데 개수가 지금 4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삼행시도 돌아가는데 이빨의 개수는 총 38개다. 그러면 기어 이빨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기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빨 그리는 부분들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 담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안 한 게 있는데 요 바깥쪽 필렛 안 했죠. 바깥쪽 필렛도 처리를 해줘야겠죠. 목깎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 그 다음에 반대쪽 돌려서 바깥쪽 선 해서 여기서 3 주면은 우리가 이제 스케치상으로는 저 부분이 좀 이상해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모델링 쪽으로 빠져나와서 목깎기 피처로 적용을 해주시면 원활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홈 버튼으로 다시 등각을 돌리고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자, 퓨전 360 기초 강좌 29차 시에다가 자, 여기다가 도면 제가 품번을 가지고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퓨전 360 그 다음에 다시 29 EX 다시 006번 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29차 시에 자, 데이터 패널을 확장할게요. 데이터 패널 확장해서 보면 자, 클라우드 상에 퓨전 369 기초 강좌 여기에 29차 시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랑 같이 조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 3개 과제 작성하시고 저장까지 해놓으시고 다음 강좌를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